화성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부인권 행사 인정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소송은 사행위 취소송입니다. 이걸 관제인이 부인 소송을 이제 쓰게 해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안을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보증재단이 회사에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소외회사 대표자인 채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증 약정을 기초로 은행에서 경기 신용보증단에 직접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나가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나가는 거죠. 은행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이 돈을 안 갚았을 때 나중에 은행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제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받고 경기 신용보증재단 일종의 하나은행 대신해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가 운영 중인 소외회사에 2012년 7월부터 공사대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급 명령을 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사행일 가능성이 높죠. 채무자 회사는 2015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의 경과 흐름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소회사의 원금 연체 보증 사고로 발생하여 경기 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은행에다 이제 보증 채무를 대입 연체했죠. 채무자는 소회사를 경영 파탄으로 이제 폐업을 했고요, 2016년도에. 채무자는 영위하던 사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자금을 충당하게 하여 채무자 소유의 보험까지 해약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 이제 서울회생법원이죠. 회생 신청을 한 겁니다. 법인 회생이죠. 2016 회합.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인 채무자는 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선고가 돼서 이제 관제인이 선임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은 경매가 예정되어 있죠. 경매가 매각 9,100에 매각되어서 경매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배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필지죠. 그래서 관제인은 이제 소송 수개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아까 근저당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인 소송으로 변경되죠.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가 1순위, 2순위가 근저당권자죠. 3순위는 이제 주식회사 1억을 배당받았습니다.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를 하죠. 부인 소송이 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있었음. 일단 전액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관제인은 부인 이소로 청구를 변경하죠. 피고는 자신이 채권 회수를 염려하여 자신만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기 위해 그렇죠.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의 대물 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전형적인 악이죠. 이런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실무에서의 어떤 개인 파산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 등기 경위를 이제 살펴봤을 때 이게 대표적인 사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채무자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대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시점은 파산 채무자가 운영한 회사의 주거업체인 소의 부도 이후의 일로서 파산 채무자가 다른 일반 파산 채권자에 대해 채무 초과 상태가 있었다는 점은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진술서라든지 파탄 경우에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위 경매절세 배당받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국가로부터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죠. 보통. 그 다음에 이 부인 소송은 전속관할이죠. 파산법원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 파산이 계류된 서울회생법원. 지금 이때 2017년 3월에 개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는 이미 아까 2016년 전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이때는 서울해상법으로 이제 이송되죠. 2018년 2월 6일 배당 이의 소송에서 화해 공고가 됐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700을 3,800으로 하고 관제인에 대한 배당액을 2,800만 원으로 경정한다. 관제인은 배당 이의 소송 화해 공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편파 행위도 이제 이 부인권 대상이죠.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비록 행위 당시에 근저당권 설정 행위 당시에는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조금 더 많았을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그 채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선고 당시에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되는. 이 법원의 이제 평택시장 및 김포시장에 대한 사회진료의 결과, 그 다음에 법원의 군포농협, 이건 이제 채무저체를 알죠.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일한 부동산이죠. 채무자 개인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채무자는 자신이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 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는 사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회이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보통 이제 피고들은 선의 항변을 하죠. 이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배척이 됐습니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상당성 항변에 대하여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의제 1호증 내지 7호증이 각기지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성 설정 계약 당시 등기 및 채무자의 채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증거가 부족으로 진 겁니다. 뭐 자기가 선의를 입증하면 이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안은 관제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게 워낙 많아서 이제는 뭐 잘 안 하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인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부인권이 인정된 사례. 사행위 취소송 수개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행위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전형적인 거죠. 워낙 많아서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한 사례죠. 이런 경우는. 감사합니다.